삐딱 토크입니다.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학술 삼관왕 조동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녹화는 오늘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25일. 사건이 터졌습니다. 뭐 사실 그럴까? 에이 설마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대통령 후보를 당원 당규대로 선출하겠다. 예. 그게 당연히 결정을 한 거죠. 네. 9월 5일 날 본경선을 하고 네. 거기서 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까지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.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새가 이낙연이나 이쪽 새가 국회의원도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 왜 이렇게 당규대로 가자고 결심을 이게 결론이 났을까요? 아니 지금 민심 자체가 이 지지율 자체가 워낙 격차가 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뭐 없어요. 밀어봐야 네, 밀어봐요. 소득이 없다. 홍영길 대표로서도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결국 최고위 카드를 꺼내들었죠. 그리고 최고위 직전에 상임 고문들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상임 고문들하고 다 통화를 했다. 다 통화를 했는데 대세가 당원 당규대로 가자라는 거고 최고위에 참석했던 최고위원들도 한 명 빼놓고는 6명이 다 당원 당규대로 하자고 했고 그중에 한 분만 반대했는데 다 그렇게 찬성한다면 만장일치로랑 발표해도 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발표를 했죠. 저번에는 왜 3대 3이었잖아요. 연기하자 3,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자 3.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새 한 며칠 사이에 그냥 원래대로 하자가로 결정이 난 거네요. 그 신문에 그 기사를 보면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. 자기가 있었을 때 당원 당규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1등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가 이낙연이었다. 근데 그때 아무 소리 없었다. 그럼 지금 와서 그쪽이 불리하다고 당원 당규를 바꾼다? 그거는 좀 그렇다.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컸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혹시 남아 있는 다시 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죠? 없다고 봐요. 아니요.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. 지금 민주당 당원 88조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의원들은 이거는 당원에 어긋난다. 최고위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? 당무위. 당무위에서 결정한다. 해야 당무위원 된다. 뭐 지역위원장들 이런 사람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죠 이제.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연기 부분에 한번 붙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냥은 못 물러나잖아요. 이제 그런 차원 정도로 좀. 잘못하면은 그 만약에 정세균계나 이낙연계 의원들이 거의 당무위원회를 더- 가면은 네. 엄청나 이거 멘붕이 오죠 잘못하면.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민주당 붕괴되니까 그분들도 일단은 연기하자고 한 명분이 말이 있으니까 슬슬 이제 출구 찾아서 이렇게 가면 돼요. 민주당 그간의 행태 보면 그럴 수 있어요. 저기 뭐죠? 제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다고 당원 바뀌어가지고 뭐 재보궐선거 다 내보냈다가 다 지고 그러니 이번에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죠. 걱정은 되는 건데 교수님 볼 때는 못-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네, 그게 왜냐면 수로 밀어붙였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거든요. 암만 저 바보들이라도 그동안에 생각 없이 살았다 그래도 그 정도 생각 없겠어요. 자, 그러면은 9월 5일 선출하는 걸로 이제 보고 네. 그럼 야 앞으로 이 판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?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 경선 시작해야죠. 네.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어요? 7월부터. 네. 끝났다고 컷오프하고 뭐 할 때 네, 끝났다? 네, 이게 누구한테로? 이재명 지사로 이재명 끝났다고. 네. 지사.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은 안 한대요. 누가 이재명 네, 지사가? 네. 그거 하면 바로 뭐 도지사직 내놔야 된다 그러대요. 그렇죠. 출마 그래야 되죠. 선언하면. 그래서 6월 법적으로 그래요. 21일 날 출마 선언 하려다가 이 도지사직을 바로 내놔야 되니까 그건 안 하고 후보가 된 후에 내놓으면 되니까 아. 그래서 안 하는 거래요. 선언만 해도 내놔야 된대요. 경선은 출마 선언을 상관없는데. 하면 여기 그 조동욱 교수님이 알고 있는 이재명 캠프의 전략 그냥 그대로다. 그렇죠? 그거네요. 전략이 없는 게 전략입니까? 아니면 지금 고공 아니, 행전을 해서 어떻습니까? 지금 그러니까 큰 조직은 한 4개 정도 만들어졌어요. 근데 보통 하나에 한 15만 명 정도씩. 못 부릴 거야. 청명, 이게 민주평화광장 예. 저 2개밖에 모르는데. 아니 4개.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뭐 해서 우리 지역에도요?
아니 우리 지역은 미미하고. 근데 일단 우리 지역에 3개는 됐어요. 하나는 모르겠고. 그다음에 지금 그 한 뭐 몇백 명씩 이런 조직들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. 아니 지역 내 가장 친 이재명계 좌작 최고의 저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 자리 뭐 안 맞어요? 아니 뭐 교수님은? 재미나 소식 좀 얘기 좀 해줘봐요. 우리 시청률 좀 올라가게. 하여튼 이제 밥만 먹고 왔어요? 다음 주에 있을게요. 다음 주에? 네, 네. 제가 뭐 하나 맡았어요. 뭘 맡았는데? 공동대표. 그 중에 공동대표? 4개 중에 네. 아니, 에이 요새 뭐 공동대표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해. 상임 대표가 또 있어. 공동대표 200명 중에 한 명 아니에요? 상임대표는 없고 고문은 있어. 그래요? 그래요? 그럼 공동대표가 좀 힘이 있는 겁니까? 그 운영위원장. 몇 명인데요? 네? 2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공동대표? 공동대표가 한 2만 명 되는 거.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충북 같은 경우는 이낙연 그 출정식 비슷한 거 예. 무슨 신복지 포럼 창립식 할 때 국회의원 다 네. 오거나 뭐 대부분 오고 지방의원 잔뜩 이름 넣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? 계속 아니 그거는 그때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좀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니었었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국무총리하면서 이렇게 같이 붙어있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잘 나간다니까 또 쫙 줄 섰죠. 근데 이제 못 나갔는데 여기 온다 그러는데도 또 안 나가면서 사람 의리상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쭉 있었던 거지. 다 맞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청명하고 충북 민주평화광장 전에 설립된 거 있잖아요.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물론 조율을 하고 만들고는 있겠지만 새가 모인다는 거예요. 새가. 어디로 가든 이재명한테로 가니 뭐 이쪽 조직은 그러면 우후죽순 많이 있는데 충북 내에 이제 친 이재명 조직이 중국 내에 우유죽순이 있어요? 아이들 세 세계도 군데나 지금 있으니까. 있고 교수님이 만든다는 거 있고 네. 아, 우리는 전국이지. 충북이 아니지. 단위가 다른데. 그럼 지역 조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지역 지부. 지역은 생각 안 해요. 싱크탱크. 큰 물에서 노시는 거. 큰 물에서 노시네. 아니, 줄이 잘 그게 묻었는데. 원래 저기 그 별 볼 일 없는데 뻥 피는 거야. 그게 궁금하고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뭐 당원들도 투표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. 예. 뭐 이번에 뭐 저 국민의힘처럼 뭐 당원 몇 프로, 뭐 국민 몇 프로. 당심에도 뽑잖아요. 일이 저기가 네. 됐었잖아요. 나경원 그렇게 전 했는데 의원이. 이재명 지사가 될까요?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안 될 확률은 제가 미국 대통령 될 확률하고 똑같아요. 좀 봤잖아요. 저기 그 국민의힘도 민심을 돌리는 당심은 어려워요. 그러면 그 이재명 이낙연 쪽에 이름 올린 분들 이쪽으로도 빨리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든지 옮겨가든지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. 지금 이제 빨리 결말을 보길 더 원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9월 5일을 땡기는데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변수는 저는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뭐 그동안 많이 밝혀졌지만 또 밝혀지지 않은 문제 이런 게 이재명이 워낙에 있는 강성 이미지니까 강성 행동 설화 같은 거. 말도 좀 말 심하게 좀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나 이전의 문제거나 지금 문제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갑자기 도출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낙연이나 정세균계가 연합을 해서 단일화해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그럼 당심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요번에도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당심에서는 나경원이 1위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합동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.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그 옛날에 노무현 열풍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대세로였다가 갑자기 광주서부터 뒤집어졌잖아요. 처음부터. 그런 것처럼 이광재나 박용진 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됐다. 이런 3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99.9% 이재명이다.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러면 그렇게 뒤집어 볼 후보가 없어요. 당내 후보가. 추미애는 어떻습니까? 추미애 옛날 법무부 장관이요? 네. 그 윤석열 총장 저기 선대 본부장했던 분.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. 예. 그렇군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또 재밌는 일이 경상가지고.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이제 좀 시끌시끌 좀뭐 노이즈 마케팅도 서로 막 일어나고 막 경쟁이 좀 치열해서 이게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가 그게 없기 때문에 걱정일 것 같아요.
이재명 후보 자신의 이제 자살골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두 번째,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. 연합이나 새로운 인물의 돌풍이 얘기했는데 이준석 때도 그랬거든요.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처음에는 거의 표 안 나왔었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뜨기 시작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나경원하고 그 대구의 누구죠? 주호영 후보 표만 합쳐도 이겨요, 사실은. 근데 물론 그 합쳤다고 다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후보들이 연합을 했다고 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게 될 확률도 있죠. 두 번째, 세 번째 부분에서. 그러니까 이재명 혼자 있고 나머지가 연합을 거의 하고. 싹 합칠 수도. 아니면 그러니까- 전혀 새로운 인물이 뜨거나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한 경우의 수들은 없다 이렇게 보죠.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.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처럼 뭐 두 가지 경우, 세 가지 경우 있을 수 있죠.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고 아니, 그 중에서 된 거는 그러니까 9월 5일에 끝난다니까요. 아니. 9월 5일로 그냥 끝난다? 아,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본인들이 사퇴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광재나 네. 박용진을 한다면 글쎄.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. 네. 그렇게요?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죠. 합해도 왜 그러냐면 될수 있을까? 그 민주당 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차라리 국힘이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.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. 사실은 이게 정권을 한번 잡아보면요.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도 다음 방향타에 대해서 정확하게 줄 서요. 그건 이제 하당일 때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세가 네. 이미 기울었다. 그러니까 들찍히는 게 낫거든. 이재명 지사가 되면 목 날라갈 사람들 50% 넘어요 민주당 내에서. 아, 그건 그렇죠. 그건. 그런데 그럼 국힘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변수 아주 돌발 변수를 딱 만드는 거지. 정세균하고 저기가 이낙연이 물러가면서 이광재 다 지지할게.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줄 알아요. 하여튼 참 상상력이 뛰어나십니다. 이거 전략으로 알려줘. 이낙연이. 시청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예. 이재명계에서 또 댓글 좀 달릴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가 된다 예. 라는 가정을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지사, 예. 또 청주시장 이게 2명 정도는 글쎄 변화가 좀 어떤 있네요. 인물, 글쎄. 어떤 류의 인물이 근데 후보로 칠까요? 일단 논의 자체는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면 대선에 다 올인하거든요. 대선 끝나고 나서 후보가 나오겠죠 이제. 그렇죠? 만약에 성적표 보고 이재명 후보가 됐다는 가정하에 후보로. 근데 그분이 이제 본선에서 대선에서 이긴다 하면은 캠프 내에서 어떤 인물이 내려오면 압도적으로 그 사람이 될 된다고 거고 봐요. 도지사건 시장이건 그렇죠. 만약에 졌다. 민주당이 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앙 캠프에서 물론 그 사이에 당권을 장악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인물 내려올 건데 지역 인물에도 가만 안 있죠. 그러면 완전히 이전 투구 되는 거죠 그때는. 하여튼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6월 2일이 지방선거거든요. 네. 요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럼 뭐- 거기에 그냥 의존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쪽에 노영민이다 저쪽에 뭐 정우택이니 이종배니 지금은 아무 의미 의미가 없다. 그러면 이제 중국의 또 대표적인 청주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한범도 시장이든 뭐 홍재봉이든 이쪽이 이범석이든 누구든 지금은 도지사 모른다. 조동욱, 시장 안태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고 나까지 나는 반 이재명으로 찍혔다라 지금 계속 얘기하다. 되면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. 아니 저기 변호사님은 저 국무총리로 간다는 말이 있던데. 누가 이거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국무총리가 또 한 10,000명 되건데. 자, 어쨌든 뭔가 민주당이 결심을 했어요. 네. 한번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